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랜 시간 사람의 마음은 가슴 혹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죠. 오늘날 뇌 과학의 발달로 마음이 뇌에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지식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것도 불행을 느끼는 감정도 뇌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사랑을 느끼는 것도 뇌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대부분의 감각기관도 뇌를 통해서 인지합니다. 가소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변형될 수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뇌 과학자들은 뇌는 가소성이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기존에는 뇌가 성장을 다하면 그대로 안정화되어서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최근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이나 여러 환경에 따라 뇌세포는 계속 성장하거나 쇠퇴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행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뇌가 학습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유전 정보와 태어난 이후 유아기의 환경입니다. 많은 심리학자나 뇌과학자들이 사이코패스를 유전적인 요인으로, 소시오패스를 어릴 때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이나 뇌구조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대 그 사회가 만들어낸 통념, 가치관, 문화,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 사회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학습한 대로 뇌구조가 형성되어집니다. 오늘날 비혼주의 저출산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논리라면 선진국일수록 결혼율이 높고 출산율이 높아야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도 결혼했고 아이 낳고 잘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꼰대 소리 듣지요. 시대가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이 바뀐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 돈에 대한 가치관, 행복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의 가치관이나 통념이 틀렸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통념이나 가치관은 그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지요. 인간의 본능을 역행하는 가치관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염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언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기득권이 이 오염된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주범이라는 것이죠. 많은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수많은 재벌들과 기득권이 만들어집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플랫폼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플랫폼, 한 사회의 통념을 바꾸는 플랫폼, 한 시대의 정신을 끌어가는 플랫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변질이라 생각합니다.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치, 결혼과 성, 가족에 대한 가치, 돈과 권력, 명예에 대한 가치 등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뇌는 의외로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기억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기억을 덮어 씌울 수는 있습니다. 아픈 사랑을 잊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사랑을 통해 아픈 사랑을 없었던 것처럼 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사회 통념으로는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사회 통념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뇌는 더 굳어지고 고착화되어질 것입니다. 소멸되어지는 사회가 되겠지요. 수천 년 동안 별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농경 사회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기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를 거쳐 인공지능까지 짧은 시간에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놀라운 속도로 발전시켰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편리함을 누리게 되었고, 수명은 늘어나고 먹거리는 넘쳐나지만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만 합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습니다. 자살률은 높아져만 가고 이혼율도 높아져만 갑니다. 과거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양심이 우리 삶의 규범이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지금은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청빈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었고 가치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는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가치가 존재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신적 가치는 사라지고 물질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가장 완벽에 가깝다고 생각한 민주주의 제도도 자본주의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되었던 자본주의는 더 큰 계급사회를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한쪽에서는 배 터져 죽는 사회. 과연 이런 사회가 존속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오랫동안 인류를 지배해왔던 전제주의 독재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구속했다면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고 믿었던 민주주의 자본주가 인간의 영혼을 구속하는 어리석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영원할 것 같았던 한 시대도 수명을 다하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요. 이 시대가 가면 새 시대가 오겠지요. 신이 준비한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과연 다음 시대는 올까요? 이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모든 시대의 수명은 어디까지일까요? 역사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내 개인의 종말은 분명히 있을진데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전도자 이영일입니다.